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영 편입학원에서 편입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장황수학의 장자윤 강사입니다. 자, 우리 지금부터 이제 김영 평생교육원과 함께 하는 요 편입 수학 학습 전략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 우선은 이제 김영 평생교육원에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김영 평생교육원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홍보를, 그래도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까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가면,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사실 선생님도 이제 현장에서 이제 14년 정도 이렇게 이제 강의를 계속 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을 이제 정말 많이 만나고 인강 이제 친구들도 되게 많이 오랫동안 만나왔는데, 이제 학사 편입을 준비할 때 제일 먼저 많이 물어보는 게, 학사 편입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준비를 시작해야 돼요? 라고 되게 많이 물어봐요. 왜냐면 편입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학사를 준비한다는 게 학점은행제로 이런 것들이 이제 익숙하지 않고 잘 모르니까 제일 먼저 그걸 많이 물어봐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차원에서, 선생님은 이제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물어보면 그냥 이렇게 해,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뭐 정답이 없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좀 더 경험해서 좋은 것들이 이제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그럴 때면 내가 학생이면 나는 이렇게 선택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선생님이 학생이면, 선생님은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되게 좋은 이제 학점 은행제 이런 것들을 운영해 주시고 컨설팅 해 주시는 많은 그런 좋은 곳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김영평생교육원을 선택하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왜 그러냐면, 뭐 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차를 산다고 하면 이 차는 정말 비싼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고, 한번 사면 보통은 되게 오래 타게 되는 그런 물건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저는 그냥 만약에 되게 이제 신중하게 산다고 하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쓰는 브랜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쓴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고,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는 소수가 쓰는 그런 좀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브랜드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닌데 각자 장점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신중한 어떤 일을 할 때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쓰는 브랜드 안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쓰는 그 모델을 택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라면, 이제 간단한 일들이 아니라면. 왜 그러냐면, 만약에 소수의 사람들만 쓰는 브랜드 또는 큰 브랜드에서도 소수의 사람들만 타는 그런 모델을 타면, 이게 타다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이제 워낙 큰 기업이니까, 뭐 아니면 비싼 거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얘기했을 때 보통 잘 안 먹힐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 문제가 생기면 그만큼 어떤 책임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대처,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그 목소리의 전달, 힘,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그래서 뭐 없는 게 제일 좋지만, 그런 문제라는 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좀 다수가 선택하는 그런 곳이나 그런 제품이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겠냐. 그런 면에서 사실 제일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그런 이제 기관이니까 우리 김영평생교육원은 그런 면에서 좀 책임감과 안정성이 좀 보장이 돼 있다, 이런 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학사를 따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학사를 따서 이제 편입을 합격해서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이런 일이기 때문에, 학사를 따는 일과 이 공부를 해나가는 일이 별개가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따로따로 해도 잘할 수도 있겠지만, 뭐 김영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학사도 이렇게 컨설팅해서 안정적으로 끌고 가고, 동시에 이제 이 공부, 영어 수학 공부와 잘 연계가 되어야 이걸 행하는 우리 학생들이 좀 잘 해낼 수 있는데,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어쨌든 김영 안에 있는 이 김영 평생교육원에 있는 선생님들은 김영 안에 있는 이런 영어와 수학의 어떤 학습적인 것들, 그 다음에 합격을 위해서 돌아가는 전체적인 커리큘럼들, 뭐 종합반, 단과, 인강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제일 높은 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이 두 개를 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고민을 하더라도 다 해결을 해주시고 원만하게 합격까지 이끌어 주시는 그런 연계성이 이 김영이라는 큰 틀 안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 두 가지 때문에라도, 제가 만약에 학생이고 굉장히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잘 모르는데 그래도 빨리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을 또 해 나가야 된다고 하면 김영평생교육원을 택하지 않을까. 말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 중요한 얘기라서 조금 설명을 이렇게 들었고, 어쨌든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합격을 해야 되니까 어떤 학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본격적인 내용은 선생님이 이제 준비한 얘기가 요 세 가지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학사로 준비했을 때랑 일반으로 준비했을 때랑 이제 학사로 준비하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데 과연 진짜로 메리트가 있나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죠. 근데 대부분은 학사가 더 유리해. 학사가 더 유리해. 일반보다 얼마나 유리해요? 그냥 좀 유리해. 이렇게 이제 보통 대답을 듣기 마련인데, 그래서 이제 좀 준비한 게 가장 최근에 실제로 이제 합격한 합격자들의 그런 일반과 학사의 좀 사례를 보여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물론 이제 여기 영상을 보는 우리 친구들 중엔 학사를 통해서 인서울 또는 중위권 또는 중상위권 학교가 목표인 친구들도 많겠지만, 사실은 좀 다수가 우리 서성한 최상위권을 목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서성한에 대한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목표가 조금 낮은 곳에 있었던 친구들도 이 얘기를 들어보고 한번 학사를 통해서는 훨씬 더 많은 걸 이룰 수 있으니까 서성한까지 좀 목표하는 이 계기가 되는 좀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어쨌든 선생님은 이제 수학을 이공계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니까 이공계 학생들한테 주는 이제 수학에 대한 어떤 학습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학점은행제를 병행하다 보면 뭐 옆에 있는 친구들보다 확실히 해야 될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는 이런 실패 케이스가 되게 많죠. 그냥 올해는 학사랑 공부를 병행했는데 결국에는 학사만 따게 되고 시험은 또 내년으로 미뤄지는, 왜냐면 결국에 영어랑 수학 점수가 나와야 합격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시행착오하는 학생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언 한두 가지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이제 요 표를 한번 보시면 한양대의 이제 23년도 합격생들의 이제 데이터인데, 사실은 저희가 올해 한양대를 정말 가장 많이 합격을 시켰어요. 근데 그 모든 합격생들의 데이터는 아니고 그 중에서 이제 일부만 좀 추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하고 연락이 다 닿아서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 중에서 다시 또 일반하고 학사하고 비교하기 좀 좋은, 여러분이 한눈에 아 그렇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만 좀 압축적으로 뽑아 본 건데, 잘 보시면 위쪽은 학사예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일반 편입을 한 친구들이고, 이건 실제 데이터니까 참고해 보실 만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일반적인 그냥 공대랑 자연대라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인 공대, 자연대, 그리고 완전히 똑같을 수도 있는데 좀 최대한 비슷하게 매칭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뭐 최초합이다, 뭐 추가합이다, 상위권에선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추가 합격하더라도 점수가 좋았기 때문에 합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학사는 대부분 이제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일반인 친구들을 보면 그래도 이름이 있고 유명한 그런 어떤 4년제 그런 학교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뭐 학과 요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학점이랑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게 상위권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되게 합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하다 보면 사실 의미가 다 없어지죠. 그리고 학점도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냥 결국에는 영어와 수학에서 합격에 대한 메리트가 있냐 없냐인데, 잘 보시면 이 한양대에 지금 합격한 친구들의 요과에 지금 그 모의고사 이제 퍼센테이지인데, 요 모의고사는 참고로 이제 파이널, 정말 시험 직전에 치르는 정말 실전과 거의 유사한 이런 이제 저희 커리큘럼 안에 있는 상위권 모의고사인데, 잘 보시면 이 친구들은 상위 10%, 20%예요. 물론 전체 데이터를 뽑으면 30%도 있고 추가 합격은 40%도 종종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는 건 다수, 평균적으로 1, 20%, 그리고 30%가 조금 있는 그 정도가 이제 대부분의 데이터였는데, 학사만 뽑아서 이렇게 보면 물론 학사 안에서도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합격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상위 40%, 30%인 친구들이 되게 다수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양대면 우리가 이공계로 갈 수 있는
일반 편입에서 이제 최상위권 대학으로 뽑는데 이게 이제 상위 40%면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 등수로 보면 이제 요 정도인 거고 100점 만점이 시험으로 봤을 때 요 친구들은 그 상위권 모의고사에서 한 80점 이상을 맞는 그런 점수가 돼야 요 정도 퍼센테이지를 가져가요. 근데 요 정도 퍼센테이지는 100점 만점에서 평균이 한 보통 50점대가 많이 나오니까 한 60점? 많이 가면 70점? 그 사이에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근데 더 쉽게 비교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80점, 90점, 6, 70점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토익으로 생각해도 6, 700을 맞는 건 그 어떤 영어에 대한 뭐 엄청난 그런 뭐 경험이나 실력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그냥 누구나 노력을 하면 사실 맞을 수 있는 점수대라고 보통 얘기해요. 6, 700 정도는. 근데 토익이어도 8, 900은 되게 많은 시간과 어느 정도 영어에 대한 그런 경험들, 실력들이 충분히 있어야 맞을 수 있는 요건 고득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익에서 6, 700과 토익에서 8, 900은 천지 차이인 거죠. 점수로 보면 1, 200점일지 몰라도. 그런 것처럼 또는 편입 영어로 얘기를 해드려도 편입 영어로 편입 영어 어렵잖아요. 근데 5, 60점을 맞는 거 또는 6, 70 사이를 맞는 그 60 몇 점인 것까지는 뭐 이공계든 문과든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점수대예요. 근데 편입 영어에서 7, 80 또는 8, 90을 맞는 건 그냥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위권 모의고사, 서성안에 맞춰진 모의고사인데 8, 90을 맞는 것과 뭐 5, 60, 6, 70을 맞는 일은 완전히 다른 일이어서 여러분이 조금만 뒤에 이제 얘기해주는 그런 학습법에 맞춰서 노력을 꾸준히 해주시면 이 정도 점수대 누구나 목표하면 맞을 수 있는데 학사면 이 점수대에서 충분한 합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되게 극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좀 생각을 하시면 아, 학사가 확실히 유리한 면이 있구나. 이거를 좀 수치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성균관대를 한번 볼게요. 성균관대 좀 자료가 많아서 여기까지를 좀 끊어서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위쪽으로 학사, 아래쪽으로 일반인데 이거는 이제 농어촌이에요. 성균관대 저 특별 전형을 조금 꾸준히 많이 뽑기 때문에 같이 넣어놨는데 뭐 아까처럼 이제 학교, 그 다음에 학과, 학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역시나 중요한 거는 이제 과는 그냥 비슷하게 좀 놓은 건데 요 모의고사 이제 실력을 어느 정도 맞춰야 합격할 수 있는지 요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 여기 참고로 요 친구는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사도 있지만 그냥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굳이 넣어놓은 건 그 학사의 메리트를 보여주려고 할 때 이 친구가 너무 좋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사를 하나 그 다음에 뭐 요 학교가 어쨌든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그렇게 막 이름이 있는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4년제 학사를 맞는 것과 큰 차이는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 근데 학사의 메리트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말씀드리기에 조금 좋은 케이스가 돼서 같이 넣어놨어요. 그럼 잘 보시면 성균관대도 좋은 학교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일반으로 붙은 친구들의 점수대를 보면 한양대랑 비슷해요. 10%, 20% 그리고 30%대도 꽤 있고 근데 주로가 이제 요 정도 수학 실력을 만들어서 합격하는 학교라는 거죠. 근데 학사를 보면 아까 한양대보다 더 되게 4, 50%가 많이 보이거든요. 심지어 50% 미만. 요거는 100점 만점으로 돌려서 말씀을 드리면 100점 만점에 50점도 안 되는 거예요. 보통 40점, 뭐 30 몇 점. 말도 안 돼 이럴 수 있는데 실제로 저는 이 친구랑 통화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요렇게 이제 한번 쭉 보시면서 제일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농어촌. 그럼 성균관대는 요 농어촌을 이제 항상 꾸준하게 뽑는데 학생들 사이에서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야, 성균관대 농어촌은 진짜 개꿀이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전에도 계속 뽑았는데 그런 학생들이 이제 맞는 합격한 점수를 보면 진짜 일반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너무 유리해서 그냥 인서울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점수대로 뭐 이거는 어쨌든 혜택인데 누구나 그냥 뭐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상황에 맞아야 되는 건데 근데 그 상황에 맞는 친구들이 잘 활용을 하면 진짜 학생들이 개꿀이라고 말할 정도로 인서울 가시려고 합격을 성균관대를 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 학점은행제로 이거 못 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런 개꿀에 준하는 메리트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거는 그냥 가질 수 있는 건 아닌데 학사를 따서 성균관대를 지원한다면 그 정도의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학교로 좀 구분을 드려서 말씀을 드리면 한양대보다는 성대, 서강대가 그 학사에 유리한 점은 더 크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학점은행자 학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로 학사가 메리트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유명하거나 좋다는 일반적으로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런 학교는 아니에요. 거기에 문과죠. 문과라는 게 중요하고 근데 이 친구가 학사니까 그 학사 편입을 통해서 성균관대를 지원했는데 수학 점수가 상위권 모의고사에서 50점도 실질적으로 안 나왔지만 성균관대 바이오메카트로닉스는 진짜 유명한 학과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진짜 들어가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여기를 합격했다는 거죠. 그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아 충분히 학사가 상위권에 메리트가 있구나. 자 마지막으로 서강대인데 서강대는 어쨌든 앞에 두 학교보다 좀 뽑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이 데이터도 조금 그냥 작게 이렇게 이제 준비가 돼 있는데 보는 관점은 비슷해요. 그래서 비슷하게 이제 조금 과를 뽑아봤고 공대랑 그다음에 자연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서강대는 어쨌든 상위권 학교니까 보시면 앞에 있는 것들과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학교도 좋은 학교들이죠. 그래서 그 일반 편입에서 서성안을 붙는 친구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원래 학교가 좀 4년제, 수도권, 인서울 이런 학교들인 친구도 이런 학교로 돼 있는 친구들도 꽤 비율이 많아요. 그만큼 그런 학교에 나오면서 학점도 관리하면서 이런 실력이 되어야 영어도 좀 뒷받침 많이 되어야 합격할 수 있는 학교인데 학사가 그 많은 부분들을 되게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사면 뭐 쉽게 들어가 이 말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시간 비용 여러 가지 고충이 또 있겠지만 분명한 건 마지막에 학사라는 이 전형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메리트가 확실하게 있다.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수치로 여러분한테 학사가 주는 그런 메리트를 좀 먼저 이해를 시켜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 수학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뭐 너무 디테일한 그런 얘기들은 뭐 강의나 또는 OT나 또는 설명회나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또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이제 스타트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만 포인트를 두고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이건 사실은 모든 편입생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고 근데 거기에 이제 학사를 병행하는 친구들은 어쨌든 거기에 시간을 많이 뺏기니까 좀 더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학원에서 좀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덜 해요. 뭐냐면 이게 이제 저 12월 달 가면 시험이라는 걸 봐야 되니까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거를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걸 매년 계속 할 게 아니라면. 그래서 보통 이제 3월에 많이 시작하니까 3월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커리큘럼을 기준으로 근데 이게 제일 표준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적 그리고 선형대 수학 급수를 마무리하고 다변수, 공학수학 기출을 마무리하고 파이널로 가서 시험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이제 인강으로 하는 친구들이 많이 밀려서 거기서 실패의 케이스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학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것저것 상반기에 하다 보면 이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학사만 준비하다가 내년으로 시험이 넘어가는 그런 일들도 되게 많은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아주 완벽하진 않더라도 여러분이 시기별로 그 학사와 병행해서 어쨌든 이공계니까 수학이 중요한데 이 부분들을 시기적으로 밀리지 않게만 진도 나가셔도 어쨌든 다시 복습하고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학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하반기에서 또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기별로 진도만 밀리지 않아도 충분히 합격 가능하고 그 학사의 메리트로 어떤 부족한 부분들은 충분히 보완이 되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시기별로 밀고 나가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점수를 목표로 좀 드릴게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어쨌든 상위권 합격을 위한 목표 점수인데 기준은 학사 편입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편입으로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1, 20점을 추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득점을 맞아야 되는 문제죠. 영어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5, 60점이면 누구나 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7, 80으로 가면 완전히 다른 얘기고, 수학 같은 경우도 7, 80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출을 기준으로 했다는 건 기출이 실제 시험이나 아니면 파이널보다 더 쉬워요. 왜냐하면 수업이 기출로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정도를 하시면 파이널 가면은 보통 6, 70 아까 나오는 그런 점수대인데, 요거 누구나 그 기간 동안에 밀리지 않고 노력하시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보다도 낮아도 아까 보여줬던 합격의 데이터에 들어가요. 근데 뭐 그렇게 계속 불안정한 데이터를 목표로 드릴 수는 없으니까 목표는 현실 가능하고 요 정도에 두고 계속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서성함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시립대나 경희대 요런 학교들도 많이 선호를 하고 준비를 하고 싶을 거니까 토익 되게 궁금해 하는데, 일반이라면은 좀 더 많이 높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합격수기나 이런 거 보면 아시겠지만 학사인 친구들은 그냥 토익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500 미만으로도 합격 데이터가 있고, 근데 이제 또 다시 말하지만 안정적인 걸 목표로 해야 되니까 그냥 영어 잘 못하시더라도 토익 500 이상 맞춰놓고 수학을 요 정도 맞춰놓으면 시립대 경희대 합격이 가능하다. 요거를 좀 목표를 좀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조금 이제 중요한 사실 이렇게 조언하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듣는 어떤 사람은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요 얘기는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조언을 준비해 봤는데, 요 한정된 시간에 어디다 우리는 시간을 투자할 거냐, 이제 목표가 뭐죠?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서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잘했어도 합격을 못하면 필요가 없는 거고, 아무리 좀 부족하게 했어도 합격하면 땡인 거예요. 그래서 합격이 중요한 건데, 이제 우리 학점은행제를 병행하는 학생들의 제일 큰 스트레스가 뭐냐면, 그래서 자꾸 무너지는 게 뭐냐면, 영어반에 들어가면 내가 공부 시간에 영어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문과 학생들도 있고 일반 편입 학생들도 있으니까 영어의 시간을 많이 쓰는데, 나는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거기에 학점은행제도 하니까 영어반에 들어가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수학반에 들어가도 스트레스 받죠. 왜? 시간이 여기에 분산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계속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게 중요한 건데, 자격증을 따는 이게 중요한 건데 그거에 스트레스가 너무 크니까 이걸 하다가 이도 저도 안 되는 일이 발생되면서 다 망가지게 되는 게 제일 큰 그런 시행착오의 경우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크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반에 들어가도 나는 시간을 수학과 학사에 더 쓰고 있으니, 내가 수학반에 들어가도 나는 영어와 또 학사까지 이게 시간을 쓰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부족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은 받아들이는 그런 좀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중간에 포기가 많이 일어나요. 타협이 자꾸 일어나게 되고. 근데 그 마음을 좀 열고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시기에 맞게 진도를 밀고 나가는, 일단 상반기 동안 특히나 그렇게 되면 상반기 동안에 학사의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어쨌든 진도 나가 있으니까 뭐 여름방학이나 하반기를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꾸준히 보완해 나가면 최종적으로는 학사 메리트를 통해서 합격을 할 건데, 그 특히나 상반기 때 의욕이 넘치는 우리 학생들이 이 자기가 뭔가 밀리는 부분들이 너무 싫어서 이도저도 안 되는 일을 자꾸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시키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은 영어와 수학만이 아니라 또 엄청 큰 이 학사의 시간을 같이 투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보면 남들보다 좀 뒤처질 수는 있지만 이걸 묶어서 여러분이 경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합격하는데 메리트는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크게 보시는 게 중요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비슷한 얘기가 될 거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합격이에요. 근데 조금 관점이 다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래? 그럼 학사를 따면 개꿀이네? 그러면 일단 학사가 졸 힘드니까 내가 학사만 열심히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그러니까 마지막 생각이 학사만 따면 어떻게든 되겠지로 이제 생각이 가버려서 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왜냐면은 학사인데 영어 10점, 뭐 30점, 수학 뭐 30점, 40점 이것도 합격이 된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합격에 좋은 대학교를 가는 기준이 높지만 학사로 많은 부분들을 완화시켜 줄 수 있고,
이거는 내가 영어 수학의 베이스가 어느 정도가 뭐 좀 부족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단계니까 학사가 그런 메리트를 준다였던 거고, 우리가 합격을 한다는 건 학사도 따지만 일정 수준의 영어랑 수학 점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 잊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잔소리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 자꾸 학사의 좋은 면만 얘기하니까 자꾸 학사만 따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여기로 가면 또 우리 학생들이 안 좋게 되는 케이스가 될 거라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고, 이제 우리 학생들, 이 영상 보고 있는 학사 편입에 관심이 있는 우리 많은 학생들에게 이제 마지막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어쨌든 학사를 준비했을 때 편입에서 그 메리트가 어느 정도인지는 좀 눈으로 선생님이 잘 확인시켜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많은 얘기들도 해드렸고, 중요한 얘기들. 자, 이제 여러분은 잘 고민하고 선택하셔서 이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편입이라는 제도 자체가 내가 생각했던 그 대학교보다 훨씬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는 되게 착하고 좋은 방법인 건 맞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학점은행제, 그러니까 학사 편입이라는 제도까지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이전에 내 경험과 실력에서 이 정도 학교를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 꿈 같은 학교들이 좀 있을 거예요. 각자 좀 다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학교들이 꿈 같지만 이 편입이라는 것과 학사인 걸 잘 활용하면, 그리고 여러분이 영어와 수학에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노력하시면 그 꿈 같던 학교들이 정말로 내년에는 현실이 되어서 여러분의 학교가 돼 있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제도니까 학사 편입과 이런 것들 잘 활용하셔서 꼭 편입 합격하셔서 그런 꿈 같은 목표의 학교들을 내년에는 여러분이 꼭 자기 학교로 만드실 수 있는 올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 또 수업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